It's time for me to let go of this heartache and see the world once again, the world like it was back then. Yeah, it's time to save our souls. It's time to save our souls and mend those broken hearts now and forget who we were. 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SUV죠. GLC인데요. 저희가 GLC 쿠페를 비롯해서 파워트레인만 보더라도 220D 또한 43AMG 버전까지 여러가지 모델들을 선보여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모델, 앞으로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속적으로 어필할 EQ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모델인데요. 모델명 역시도 GLC 350e 포매틱으로 불립니다. 과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GLC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Nothing can ever change the way I feel about you. 메르세데스 벤츠 GLC 350e 포매틱은 벤츠의 E-모빌리티를 추구하는 브랜드죠. EQ 중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이 더해진 SUV입니다. 디자인은 먼저 데뷔한 GLC와 같습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디자인은 여전하죠. 여기에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헤드램프 내부에 EQ 브랜드를 상징하는 블루 컬러를 입혔습니다. 측면부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지와 블루 컬러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자리하는데요. 친환경 모델이지만 타공 디스크를 사용했을 만큼 제동 성능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후면부 오른쪽 범퍼에는 외부 전원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소켓이 마련됩니다. 인테리어도 GLC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변화는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인포테인먼트 구성에 집중되는데요. 계기판에 전기 모터의 사용과 충전 여부를 알려주는 디지털 게이지가 추가됐고 에너지 흐름도 알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엔진과 모터의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속 페달도 변경됐습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많이 밟아 비효율적인 운전을 한다고 판단하면 가속 페달에서 진동을 보내는 햅틱 기능이 있습니다. 뒷좌석은 SUV답게 넉넉합니다. 중간에 돌출 공간이 있지만 무릎 공간을 비롯해 머리 공간이 꽤나 넉넉합니다. 트렁크에는 배터리가 담겨 일반 GLC 대비 높이만 소폭 변경됐습니다. 뒷좌석 시트 폴딩 기능도 시원합니다. 이외에도 GLC 350e 포매틱은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디스트로닉 플러스, 조향 어시스트, 사각 및 후측방 경보 시스템, 어라운드 뷰 모니터, 파노라마 루프도 있고 LTE 네트워크 기반의 텔레메티스 서비스와 커넥티드카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동화 전략을 엿볼 수 있는 GLC 350e 포매틱의 완성도가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GLC 350e 포매틱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사실 실내에서의 분위기는 이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 앞서 보신 것처럼 외관에서 몇 가지 포인트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워트레인 2.0L
엔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터보차저가 들어가 있어서 뭐 기본 출력이라든지 토크 부분에서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번 가볍게 달려볼까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RPM이 향상되면서 차가 나가는 느낌, 사실 체감적으로 대배기량 엔진 같은 그런 파워풀한 힘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정확히는 토크감이 크지 않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텐데, 재미난 것은 스피드미터 자체의 상승은 상당히 빠릅니다. 사실 엔진 출력, 어떤 그런 수치적인 출력보다 차가 조금 더 잘 달려나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여기서 잠시 엔진 스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최고 출력은 5500rpm을 기준으로 211마력, 최대 토크는 35.7kgm를 내는 2.0L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에 116마력의 출력을 갖는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고, 전기 모터의 최대 토크도 34.7kgm에 이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합이 힘을 냈을 때, 이때는 사실상 배기량을 뛰어넘는 상당한 힘이 나오게 되는데요. 체감적으로 보더라도 3L급 모델과 유사한 정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고서 차가 달려나갈 때 어떤 그 토크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크게 다가오진 않지만 실제 차가 나가는 느낌, 마치 고회전 영역을 사용해서 마력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파워트레인을 갖춘 차를 탈 때처럼 쭉 하고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이색적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체감으로는 그 토크감이 높진 않지만 실제 차가 나가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부담스럽지 않게 차가 잘 달려주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어찌 보면 약간은 익숙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여기서의 이제 어떤 이점을 찾는다면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 저희 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뭐 박사급이죠, 김선우 기자에게 파워트레인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EQ 브랜드. 과거부터 현재까지 벤츠에게 AMG와 마이바흐 브랜드가 있었다면 미래의 벤츠에게는 EQ 브랜드가 있습니다. 미래 전동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도 GLC 350e는 벤츠가 지금까지 전동화 작업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GLC 350e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성을 갖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디스크 형태의 모터가 장착된 병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8.7k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네, 그럼 잠시 복습을 해볼까요? 병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은 구조는 간단하지만 모터의 출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국산 병렬형 방식보다는 출력이 높지만 일본의 직병렬형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는 출력이 수치적으로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치가 전부일까요? 여기서 잠시 GLC 350e의 전기 모터만을 활용했을 때 가속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놀랍죠? 통상적으로 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시속 10에서 20km 부근까지 전기 모터만으로 가속할 수 있었고, 도요타와 같은 경우 시속 60km 부근까지 전기 모터만으로 가속할 수 있었는데요. GLC 350e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넘어설 때까지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벤츠에 따르면 시속 140km까지 전기 모터만으로 달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수치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LC는 주행 모드를 변경시킬 수 있죠. GLC 350e는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드까지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EQ 파워 작동 모드라고 불리는데요. 먼저 하이브리드 모드는 엔진과 모터가 서로 최적의 성능과 효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드는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모드인데요. 가속 페달을 킥다운 스위치 전까지만 밟으면 전기 모터만으로 최대 가속이 이루어집니다.
시속 140km까지 가속을 할 수 있고 배터리가 완충된 상태로 주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15km까지입니다. 이 세이브 모드는 이름 그대로 전기를 절약시키는 모드입니다. 모터를 사용하기보다 엔진 위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배터리 사용을 절약시키고자 할 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충전 모드는 엔진이 모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를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충전 모드를 1시간 정도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절반 정도까지 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외부 전원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전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 향후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모델에도 파생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면 더 많은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이런 모델들을 EQ 브랜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네, 현재 GX350 이 포매틱 다른 것보다도 사실 이 차를 운행할 때 이때의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무게감이라는 부분도 사실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저희가 탔었던 이제 220D 같은 경우가 무게로 봤을 때 1950kgm 정도였는데요. 그것과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현재 모델 무거운 배터리를 적재한 만큼 무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우선 2톤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래도 기대보다는 낮은 정도로 무게를 방어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2톤이라는 것 또한 차량의 클래스로 놓고 봤을 때 가볍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런 어떤 무게에 의한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속기는 7단 7G 트로닉 플러스를 사용하는데 어떤 반응성 부분에서 그렇게 빠른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의 컨셉상 퍼포먼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AMG 쪽에서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는 어떤 빠른 반응성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셋업으로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 패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래도 운전자가 원하는 그런 요청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느낌, 네, 적어도 이 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 하드웨어 스펙을 모르시는 분들께서 이 차를 2리터급 터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발진 가속 성능 상당히 궁금해지죠. 과연 얼마만큼의 수치를 보여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5.95초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5.9초였는데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내부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한 그런 패널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도 그랬고요. 네, 딱 정확한 그런 수치를 보여준다는 점이 매우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가속 성능이라면 앞서 잠깐 표를 다시 볼까요? 3리터급 디젤 혹은 2.0 터보 엔진을 얹은 그런 모델들과 비교가 되는데 특히나 뭐 아우디 TTS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달리는 그런 차인데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갖는다는 것, 거기에 2톤에 달하는 차체를 가지고 이만큼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 바로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보여주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잡고 차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 온로드 SUV로서 튜닝이 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민첩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서스펜션 자체가 조금 단단하게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굴곡진 노면에서 이렇게 쇼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안정감을 추구하는 부분, 특히나 고속주행 영역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이때 전해질 안정감, 체감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 체감값을 낮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약간은 과속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되네요.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잘해왔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고속주행 안정감인데, GLC 역시도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탑스피드를 감안을 했을 때 그 영역으로 도달하게 되면 어떤 일정 수준에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좀 힘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역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 어떤 답답함 없이 스트레스 없이 쭉 하고 밀어주는 그런 힘이 나온다는 점이 상당히 좋네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참고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게 되면 전기 모터가 일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전기 모터의 힘을 온전하게 다 끌어내서 쓰기 위해서는 소위 이제 킥다운 스위치라고 하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딸깍하고 걸리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유지된 상태로 있으면 계기판 상에도 이 드라이브, 이 영역으로 표시가 되면서 최고의 가속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특징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는 당연히 차지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전제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충전을, 배터리 충전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인데,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다면,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고 있다가 어느 영역이 되면 툭툭 하면서 치는 그런 느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파워트레인에서 전기 모터를 전환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닛산에서 가속 페달의 담력을 통해서 이제 뭐 밀어낸다든지 이런 것들로 구현을 했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도 유사한 그런 형식으로, 다만 이제 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구현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량이 전하는 메시지, 그와 같은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차가 달릴 때 어떤 코너링 때의 느낌, 기본적으로는 약한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무게를 감안해서 타이어를 본다면 사실 타이어의 수치 자체, 어떤 그 너비 자체가 넓은 편은 아닌데, 현재 타이어는 브리ヂ스톤의 고성능 SUV용 타이어죠. 듀얼러 HP 스포트라는 모델인데요. 사실 몇몇 SUV에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너비 대비 그립이 좋고, 사실은 이제 고성능 라인이죠. 포텐자 라인에 050A와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고, 사실 뭐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SUV용으로서는 뭐 사실 성능을 지향할 때 상당히 좋은 타이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너비 대비 이런 어떤 그런 차에서 나올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타이어에서 잘 극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타이어만큼은 선택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참고로 뭐 경쟁 모델로는 미쉐린의 레티튜드 스포츠와 같은 모델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것보다 어떤 타이어의 사이드월,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GLC가 갖고 있는 본격적인 그 핸들링 퍼포먼스를 잘 끌어냈다는 점 역시도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SUV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의 정말 그런 날카로운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뭐 여기에는 서스펜션 영향도 있겠죠. 적어도 온로드를 중심으로 차를 바라보시는 분들, 특히나 30대에서 한 40대 운전자가 일상에서 편하게 타다가 가끔 조금 재미난 그런 드라이빙을 위해서 조금 코너가 있는 그런 길에 들어섰을 때 만족감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참고로 핸들링 퍼포먼스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무게 배분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GLC의 무게가 나올 때 무게 배분도 보셨을 겁니다. 앞뒤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잘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SUV에서 이와 같은 무게 배분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를 잘 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적당히 이렇게 가볍게 잘 설정을 하고 있어서 긴급한 그런 조작이 있을 때도 부담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 셋업 값을 잘 찾았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적어도 메르세데스 벤츠가 차를 만드는 노하우, 특히나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온 만큼 셋업에 대한 그런 노하우는 정말 뭐 최고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이때의 감각, 초반에 어떤 응답성 부분을 상당히 강조한 타입입니다. 제동 느낌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차량 무게 때문에 조금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수치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36m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1m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치라면 상당히 대단한 수준이죠. 특히나 무게를 감안한다면, 거기에 타이어 너비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좋은 성능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수치가 테스트 반복에 의해서 늘어나더라도 37m대 거기서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제동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더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뭐 제동력 좋은 것은 뭐 다른 벤츠 모델도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기하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뭐 늘상 잘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뭐 따분할 만큼 뭐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외적에서 표현되는 캘리퍼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상당히 독특한 색깔이죠. EQ 파워, 이런 것들을 부각하기 위한 하나의 뭐 작은 조합일 수 있는데 상당히 좋은 컬러를 잘 구현을 했네요. 이번에는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수치, 이것은 저희가 차지 모드를 만들어서 엔진을 강제적으로 구동시켰을 때의 수치입니다.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처럼 이때의 아이들 소음은 상당히 뭐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보편적인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배터리가 완전히 100% 소진되지 않은 그런 환경 안에서는 엔진의 시동음을 저속에서 들을 일이 없으니까요. 또한 저속에서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때는 대부분 이제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음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습니다. 또한 차가 달리는 상태에서 58dB 정도의 수치라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SUV로 바라본다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소음이란 부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메르세데스-벤츠 GLC 350e, 저도 사실 뭐 디젤 모델을 썩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 모델에 많이 마음이 갑니다. 특히나 이제 메르세데스 AMG의 GLC 43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줬었기 때문에 그 모델과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면서 과하지 않다는 점, 거기에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점들을 구현해 놨다는 점에서 현재 모델에 대한 그 가치가 조금 더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GLC 350e, 적어도 3리터급 엔진 부럽지 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아주 유연하게 구현해 나간다는 점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터보렉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물론 현재 모델에서도 구조적으로는 터보렉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 체감으로 느끼기가 힘듭니다. 전기 모터가 터보렉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또한 일상에서 부족한 부분에서의 힘을 충분히 끌어내주고 이후에 터보차저 엔진이 발휘하는 그런 본격적인 힘이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내주기 때문에 어떤 특히나 다른 부분을 제쳐놓고 가속 부분에 대한 만족감만큼은 정말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는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모델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이 모두 포함된 풀옵션 사양입니다. 현재 모델이 이제 7천만 원대 중반, 입문형 모델이 6,700만 원대에 이렇게 판매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급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BMW X3, 현재 아우디 Q5가 없기 때문에 X3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과 비교를 한다면 현재 GLC 쪽의 경쟁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디젤 차가 연비가 더 좋으니까 어떤 연비로 상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디젤도 분명히 연료는 소모를 하죠. 또한 보조금 혜택이라는 부분이 경쟁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물론 1년에 3만 킬로, 4만 킬로 이상을 달린다면 디젤이 낫겠지만, 일상에서 이용하는 경우, 특히나 한 15,000에서 연간 2만, 2만 5천 정도를 달린다면 가격적인 혜택, 더욱이 X3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액티브 세이프티라는 부분, 아무것도 기능성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BMW가 요즘 패키징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그래도 메르세데스 벤츠 쪽이 조금 더 경쟁력을 보여주고자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네요. 적어도 두 개 모델을 비교했을 때 상품성에서, 특히나 차량의 어떤 거동 특성, 이런 걸로 보더라도 조금 더 유럽 차다운, 독일 차다운 그런 감각 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급 모델과 비교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터치 조작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커맨드 다이얼만 사용해서 목적지를 설정할 때 이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차기 모델에서는 이런 것들이 개선될 예정이지만 조금 더 친소비자 중심의 환경이 구축이 된다면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매력을 느끼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상당히 이점이 많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를 만나봤네요.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 350e 포매틱을 만나봤습니다.